일본 후쿠오카로 갑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여행지이자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저는 대도시는 안 좋아해가지고 관심이 없다가 왜 가게 되었냐면 이 후쿠오카까지 가는 항공편이 3만원대더라고요. 집에서 공항까지 오는데 버스가 24,000원인데 아니 옆나라 일본까지 가는 게 3만원대? 정확히는 35,000원에 편도 티켓을 예약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으로 갑니다. 한국전 마지막 만찬. 후쿠오카 공항이 도시마와 가까워가지고 뭐 무료 셔틀버스 타고 아니 지하철 타고 딱 저건가 보다. 후쿠오카가 항공권은 되게 저렴한데 이 숙박비가 은근히 많이 비싸더라고요. 호텔 같은데 1인실 가면 8만원부터 시작이라서 어쩔 수 없이 캡슐 호텔로 예약했습니다. 남성 전용 캡슐 호텔이라고 해서 약간 칙칙하고 그런 분위기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시간이 늦은 관계로 밥부터 먹겠습니다. 일본 왔으니까 밥부터 먹어야 되는데 저게 뭐지? 에? 뭐야 저거? 보니까 뭐 프랑스 와인 축제? 뭐 그런 건가 봐요. 아 이렇게 와인 파나 보네. 이런 거 하는지도 몰랐는데 약간 와인 마시고 그러는 축제인가 봐요. 이따가 2차로 와야겠다. 분위기가 진짜 좋다. 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식당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체인점인데 제 가는 도시마다 지점이 없어가지고 꼭 가보고 싶었는데 다행히도 여기에는 있더라고요. 아, 하이. 아리가또우고자이마스. 생맥주 다 한잔하고. 근데 가격이 없네요. 뭐 비싸게 하겠어. 가성비로 유명한 곳이라서. 근데 많이 시켜도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가격이 안 적혀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일단 배고프니까 시켜. 닭봉살 하나랑 골기살, 그리고 요거는 키조쿠구이라고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사진이 더 약간 먹음직스럽고 고급스러워 보이니까 약간 프리미엄인 것 같거든요. 요것도 하나 먹어봅시다. 넓적다리 스파이스. 요거 일단 요 정도만. 그냥 전부 다 다니까 390엔인 것 같아요. 진짜 싸다. 와, 안주가 나오기도 전에 맥주를 다 마셔가지고 하나를 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메가 하이볼. 요거 먹어봐야겠다. 듣기로는 솥밥도 유명하다고 했거든요. 솥밥이 오래 걸린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먼저 시키라고 했어요. 딱 들어오면 요거 30분 걸린대요. 아, 아리가또우고자이마스. こちら30分ほどで。ああ、30分。はい。そしたらまずでお召し上がりくださ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되게 맛있네.
오늘따라 술이 잘 넘어가네. 어쩔 수 없다. 추가 주문 해야겠다. 배는 안 부를 줄 알았는데 술을 먹으니까 배부르네요. 못 먹겠는데? 기간 한정이라고 하면 또 안 먹어볼 수가 없죠. 이게 3,120円です。 술을 주량보다 많이 마셨더니 숙취가 심해가지고 아침에 7시에 알람 맞춰놨거든요. 30분씩 미루다가 9시 30분에 겨우 나왔습니다. 지금 속이 안 좋아가지고 뭐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처에 이치란라면 분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여태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본을 생각보다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여태까지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해장하니까 머리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치란 본점은 항상 사람이 많아가지고 웨이팅이 좀 길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설마 아침 오전 10시인데 그렇게 많을라나? 별로 없지 않을까요?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이. こちら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失礼いたします。こちらご利用ください。どうぞご利用ください。オーダー用に少々お願いします。いらっしゃいませ。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진짜 딱 반숙의 정석. 이게 짜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저는 생각보다는 괜찮았거든요. 어제 저녁에 먹었던 야끼토리가 더 짜가지고 제가 짠 거를 좋아하는 편인데 괜찮았습니다. 맛있었어요. 딱 해장되는 맛. 비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이거 우산 펴야겠어요. 후쿠오카 날씨를 모르고 왔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뭐 이번 주 내내 비 오고요, 다음 주 내내 비 오고요, 장마 기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공권이 쌌나봐요. 역시 다 이유가 있었네. 햇빛이 없어가지고 안 더워가지고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비가 내린다는 거. 비가 좀 자주 내린다고 합니다. 뭐 소나기처럼 내려가지고 근데 금방 또 멈출 때도 많다고 하니까 가봅시다. 그래도 여행 왔는데 돌아다녀야죠. 비가 뭐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게 아니라서 이 정도면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우산 안 쓴 사람이 절반이라서 별로 안 와요. 그쳤네. 아침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머리가 하나도 안 돌아가거든요. 아이스 드립 커피 はい 팬티 사이즈 구다사이. 一つでいいです 스타벅스가 가성비가 좋은 게 이 드립 커피를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모어 커피라고 당일에 한해서 190엔만 내면 이 똑같은 사이즈의 커피를 하나 더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타벅스가 최고인 것 같아요. 30분만 앉아있다 가겠습니다. 왜냐면 다음 계획이 없거든요. 후쿠오카에 볼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다들 먹으려고 오는 약간 식도락 여행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약간 맛있는 식당이 많다는 건 아는데
뭐가 볼 수 있는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후쿠오카 텐진역에서 당일치기로 갈만한 데 있어 추천해줘. 다자이유 텐망구, 야니가와, 이토시마. 다자이유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기차 타고 30분 걸리고 일본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싶거나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특히 독특한 건축 양식의 스타벅스도 유명해요. 원모어 커피 쿠폰 있어가지고 마실 수 있거든요. 가서 마시면 되겠네. 완벽하다. 안돼. 저거 타야 되는데 가버렸네. 사람들이 많기는 한데 그나마 비 내려가지고 약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원래라면 더 많아야 되는데 비 내려가지고 사람이 조금 없습니다. 사람들 진짜 많다. 진짜 아까는 초입이라서 몰랐는데 안에 들어보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따라가겠습니다. 모를 때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사람들 따라가면 돼. 옛날스러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분위기도 좋고 날씨만 더 좋았으면 괜찮을 텐데 그래도 뭐 보니까 주위에 좀 커플들이 많거든요. 오늘따라 쓸쓸하네요. 비가 하루 종일 내릴 것 같아요. 여러분 장마철에는 여행 오지 마세요. 이렇습니다. 비 많아요. 비 많아. 이래서 다들 후쿠오카에 먹으려고 오나봐요. 비가 와가지고 밖에 못 돌아다니니까 식당밖에 갈 데가 없거든요. 역시 여행은 식도락이지. 금방 있으면 그칠 줄 알았는데 지금 날씨 보니까 안 그칠 것 같아요. 진짜 하루 종일 비 내릴 날씨예요. 독특하고 특이한 스타벅스였나? 그 다자이유에 뭐 유명한 스타벅스 있다고 했었거든요. 거기나 가야 될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유 비를 피할 때가 필요해요 지금. 원모어 커피 쿠다사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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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い 하이. 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리가토제마스. 사람이 진짜 많아가지고 눈치 보다가 겨우 한 자리 잡았습니다. 내부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독특하고 약간 특이하게 생긴 구조. 원래 계획은 다자이유 도착해서 저녁 식사 전까지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려고 했는데 좀 비가 금방 그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예상에도 없던 일이라서 이렇게까지 많이 올 줄은 몰랐어요. 계속 스타벅스에 있을 순 없으니까 나갑시다. 어쩔 수가 없다. 여기는 이런 떡이 유명한가봐요. 뭐 지나가는 데마다 하나씩 있네. 아 저렇게 기름 바르고 반죽 넣고 신기하다. 하나에 150엔짜리. 이게 빵인 줄 알았는데 그냥 가래떡 냄새 나거든요. 그러니까 구운 가래떡 냄새. 가래떡이네. 이렇게 안 해요. 팥 들었거든요. 그냥 가래떡 호빵? 그 느낌이에요. 맛있는데? 웬만해서 다 잘 먹긴 하는데 진짜 맛있다. 하나만 더 먹어야겠다. 내가 또 대마. 더 이상 다자이유에서 할 게 없어가지고 저는 이만 후쿠오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야? 이치란 라면도 있었네? 심지어 여기는 줄도 없어요. 아니 그냥 사람이 없는데? 체인점이긴 해도 맛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후쿠오카 시내는 사람 많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드세요. 여기는 뭐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도 없어요. 어제는 야끼니쿠를 먹었다면 오늘은 좀 다른 거를 먹고 싶어서 찾다가 근처에 가성비 해전초밥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해전초밥으로 가겠습니다. 아직 6시도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늦게 가면 웨이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저녁을 좀 빨리 먹는 걸로. 한국하고 날씨가 비슷할 줄 알았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라서 한국은 지금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도 덥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비만 내립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맛있는 거나 많이 먹고 가야지. 일본 여행은 오유
장화 신고 와야겠는데 이거 지금 웅덩이가 어휴. 진짜 싸다. 한 접시에 1,000원? 아까 떡이 더 비싸거든요. いらっしゃいませ。受付はこちらです。Please, if you are sad, please go to the seat indicated by the number. 한국어하고 이용시장. 진행. 네, 뭔지. 네, 뭔지 모르겠지만 뭐 진행해요. 아, 이렇게 주문하는 거네? 지금 보니까 태블릿으로도 주문이 되나 보네. 이걸로 해야겠다. 큰 화면으로 봐야지. 아까 그 1,000원짜리 없는데요? 130엔부터 시작인데? 먹어봅시다. 130엔짜리는 뭐가 있나? 소금 숙성참치 요거랑 특상참치? 뭔지 모르겠다. 다음은 특대방어 요거. 초밥 먹는데 콜라랑 먹을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생맥주 하나 시키겠습니다. 주문하신 상품이 곧 도착합니다. 뭐야? 이렇게 오네? 곧 도착합니다. 감사합니다. 맥주도 이렇게 오네? 주문하신 상품이 아이고. 도착합니다. 간장 종지 그런 게 없는데요? 어떻게 먹어야 돼? 그냥 먹어야 되나? 옆에 간장하고 와사비는 있거든요? 근데 그릇이 없어요. 먹을 만큼 위에 뿌려먹는 그런 건가? 응? 요거 맞나봐요. 태블릿으로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 중에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가져오거나 하면 되는데 이제 시작이야. 전 아직 배고픕니다. 보니까 그림에 하나만 있는 거는 진짜 한 조각만 나오고 2개 그려져 있는 거 시켜야지 2조각 나오거든요. 또 하나만 먹으면 또 섭하잖아요. 또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고등어 요거 하나 담아 바로 주문. 연어도 담아.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많이 시켜도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소금 양념 새끼방어 요것도 한 3개씩 시켜야 돼. 주문하신 상품이 곧 도착합니다. 요게 이제 고등어. 고등어초밥 잘못 먹으면 엄청 비리거든요. 근데 맛있다. 이거 맛있네. 가성비도 좋은데 가격이 진짜 싼 것 같아. 밥 먹음 잡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아까 이벤트인가 게임인가 뭐 있었다고 했는데 깡이네요. 가성비 뽑으려면 요거 먹어야겠는데요? 괜찮은데? 뭘 먹어도 평가 이상 하는 것 같아요. 다 맛있네. 역시 일본 여행은 색도락인 것 같아요. 오늘 다자이오 가서 뭐 한지도 기억도 안 나요. 비만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그떡 먹은 거랑 뭐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신 거 외에는 뭐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가지고 너무 맛있다. 지금까지 얼마나 먹었나 중간 점검 한번 가볼까요? 얼마나 먹었을라나? 1750엔. 더 먹어도 되겠는데 별로 안 나왔네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뭐 입에 넣어봐야 뭐 알지 않을까요? 이건 좀 아닌데.
마지막 접시는 이제 장어랑 정갱이 초밥. 이것도 많이 먹었어요. 초밥 13접시 먹었거든요. 정갱이 먹겠다. 배터질 것 같아. 한국 돌아가는 날까지 초밥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배부르게 잘 먹어가지고 한동안은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포장마차 분위기 미쳤다. 이런 데서 마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배에 들어갈 자리도 없고 제가 앉을 자리도 없고 이대로 들어가기는 조금 아쉬워가지고 한 잔만 더 하고 싶거든요. 맥주 한 잔. 듣기로는 나카스강 근처로 가면 그 방금 전에 봤던 그 포장마차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고는 제가 들었는데 이쪽이 아닌가? 없는데요? 사실 여기가 나카스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지도 보니까 근처에 큰 강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온 건데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쪽이 아니었네요. 한 블럭 더 가야 되거든요. 나 요게 나카스강인 줄 알았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상한 데 해놓고 없다고 하고 있었네. 아닌가? 없는데요? 나카스강 맞을 텐데? 없어요. 뭐야? 분명히 후쿠오카 하플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강 근처에 가면 엄청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기대하면서 왔는데 아마도 또 제가 잘못 온 것 같아요. 어딘가에 있을 텐데 거기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방금 전에 갔던 강도 아니었고 제가 맨 처음에 갔던 게 요거거든요. 근데 요거도 없었고 두 번째로 간 게 요거도 없었고 그 옆에 보니까 세 번째 강이 있습니다. 왠지 여기 같아. 여기 맞겠죠? 보니까 여기도 아닌데요? 뭐야? 아니 포장마차 없어요. 아니 포장마차 어디 있는 거야? 없는데? 도저히 포장마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보이길래 들어왔습니다. 닭꼬치 하나에 50엔이고 이 6개짜리 세트로 해가지고 300엔? 그리고 맥주도 싸요. 이게 190엔. 약간 가성비질인 것 같아. 닭꼬치가 아니라 약간 닭껍질 꼬치? 프라이드 치킨 껍데기를 약간 간장 양념에 섞은 맛? 조그만 게 맥주를 부르는 맛. 두 잔까지만 먹고 싶다. 세 잔 먹으면 진짜 취할 것 같으니까. 진짜 어제는 엄청 많이 마셨는데 그거 생각하면 오늘은 약간 이제 소식, 맥주 자체도 시원해가지고 마시는데 이 닭껍질 꼬치가 좀 짜다 보니까 진짜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맥주도 부르는 맛. 배불러요.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다. $30,000원대 비행기 타고 후쿠오카까지 왔는데 비록 날씨는 장마 기간에 와버렸지만 왜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지 알 것 같아요. 볼거리는 그렇게 없거든요. 근데 먹거리가 많으니까 뭐 거리도 가깝고 여행 난이도도 엄청 낮고 해외여행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후쿠오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가 먹기만 하다가 끝난 것 같은데 암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 끝! 근처에 아침 먹을 수 있는 곳 검색하다가 코메다 커피에서 오전 11시까지 커피를 시키면 이제 모닝 세트라고 해서 빵을 공짜로 준다고 해가지고 이거 먹으러 왔습니다. 커피를 시키면 빵 종류에서 하나 고르고 삶은 계란이나 파 당근 그리고 버터 아니면 잼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커피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스타벅스보다 더 비싼데 560엔짜리 아이스 커피를 시키면 빵이 공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560엔. 공짜라고 해서 되게 허접한 식당 갈 줄 알았는데 두툼하고 맛있네. 가성비가 좀 좋다고 들었거든요. 아침이라서 사람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주위에 뭐 학생들이나
약간 직장인분들이 출근하기 전에 잠깐 들려가지고 간단하게 아침 먹는 약간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이 가격에 빵까지 준다고 생각하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가성비가 나쁘지 않을지도. 약간 커피만 시키면 비싼 감이 있거든요. 빵까지 공짜로 주니까 거기다가 아이스 커피까지. 이제 현대인의 아침에는 카페인이 필수잖아요. 그리고 근처에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여행의 단점이 숙박비거든요. 주말만 되면 미친듯이 비싸져가지고, 아니 무슨 캡슐 호텔이 10만원씩 해버리니까 그나마 옆 동네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구루메라는 도시로 가기로 했고, 후쿠오카에서 기차 타고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 가는 김에 거기에 올레길도 있길래 규슈 올레길도 한번 체험해보는 걸로. 구루메가 돈코츠 라면의 발상지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라면 한 그릇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왔는데 맛은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는 길에 라면집을 검색해봤는데 역 근처에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10시 30분에 오픈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히토리 데스. 첫 번째 있는 라면 시켰거든요. 근데 번역을 해보니까 쓰레기? 뭐야 이거? 번역이 돼지국밥 먹는 것 같아요. 진짜 딱 진한 사골육수. 교자랑 이 오니기리는 성공합니다. 라면만 맛있으면 됐죠. 이 메인은 돈코츠 라면이니까. 어제 먹었던 이치란 라면하고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이치란은 조금 짠 편이었는데 이쪽은 담백합니다. 그냥 구수하고 담백한 맛. 먹었으니까 이제 밥값 해야죠. 올레길 걸으러 가겠습니다. 구름의 대항역으로 왔습니다. 이제 역을 등지고 왼쪽으로 꺾으면 어딘가 익숙한 이 마크와 함께 규슈 올레길 시작합니다. 규슈 올레길이 뭐냐면 그 제주도에 있는 올레길하고 똑같은 건데 이 자매 결혼을 해서 생겼다고 합니다. 이 규슈현에는 18개의 코스가 있는데 제가 오늘 걸을 거는 구름의 고라산 코스입니다. 이 코스 표시가 잘 돼 있어 가지고 그냥 따라가면 된다고 했거든요. 거리는 8.6km, 난이도는 중상,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날씨가 좋아가지고 비가 오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차라리 그냥 비가 내렸으면 좋겠어요. 후쿠오카는 흐렸지만 시원했거든요. 근데 구름에는 완전 덥습니다. 도부신 사랑의 애기 동백꽃, 두 그루의 나무가 가지로 연결되어 손을 잡은 부부처럼 보이는 부부신과 어쩌고저쩌고 사랑의 스팟이라고 하는데요. 하트 있네. 돌도 하트 모양. 사랑의 나무인가봐요. 뭐 같이 오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저는 아직 사랑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가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몰라요. 규슈 올레길도 완주해보고 싶거든요. 예전부터 마음 한켠에 있었는데 차마 이 실행시킬 마음의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동안 마음에 묻고 살았거든요. 오늘 와봤으니까 한번 체험판 느낌으로다가 해보고. 저번에 왔었던 그 구마노고도 순례길도 좋았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쭉 이어져 있는 길이 아니라
이 규슈 올레길이 규슈현에 18개 예, 코스로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코스마다 또 가까운 게 아니란 말이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 때문에 힘들겠더라고요. 계단은 그렇게 힘들지가 않거든요. 근데 날씨가 더운데 거기다가 이제 습하기까지 하니까 날씨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난이도 중상 맞네. 근데 풍경은 이쁘네요. 이 고라산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코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힘든데 풍경은 괜찮네. 이틀 동안 후쿠오카에서 그냥 엄청나게 계속해서 먹었는데 오늘 걷고 나면 다 빠질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아, 보이네. 꽤 많이 올라왔는데 이상한 데로 와버렸네요. 저쪽은 이제 마지막에 들리는 곳인데 제가 이상하게 와가지고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쪽이 아니었어요. 왼쪽으로 갔어야 됐었네. 막혀 있어가지고 길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원래 길은 여기입니다. 뭔 소리야? 어휴. 서럽게도 오네. 혼자 오면 조금 무섭겠는데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음침하네요. 이상한 데로 와버렸는데요? 잘못 와버렸네? 원래라면 오른쪽 길로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왼쪽 길로 와버려가지고 원래는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쪽 길로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길을 잘못 들었나? 분명히 표시만 보고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대로는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데로 와버렸네요. 오른쪽 아래 저기가 원래 길인데 뭐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가다 보면 또 만나지 않을까. 어떻게든 되겠죠.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한 내려가라고 저기 그 리본 표시도 있거든요. 맞나? 맞겠죠? 천천히 조심조심. 왜냐하면 길이 아닌데 이 표식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맞는 것 같아. 저는 중간에 갈림길이 없었어요. 분명히 내가 제대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길이 지도랑 다른가 봐요. 약간 바뀌었나 보다. 뭐야, 길이 아닌가?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았나 보네요. 옛날 길이라서 길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왔는데 없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표식에 낚여가지고 괜히 이상한 데 갔다 왔네. 이 올레길 간세의 의미가 이 머리가 향하는 방향이 진행 방향이거든요. 그렇다면 맞습니다. 규슈 올레길이 나름 또 인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그 초반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고라산에 온 것 같고 올레길 걸으시는 분은 없어요. 후쿠오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역시 저는 이런 한적하고 조용한 자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행은 걷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올해는 그만 걸으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걷겠습니다. 설마 또 올라가나? 아니라고 해주세요.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는데 은근히 또 많이 올라왔는데 무서운 거는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 언제 끝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지? 노래소리 나오거든요? 무슨 건물이 하나 있네? 쉼터가 하나 있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본 게 저건가 봐요. 저기서 뭐 음식도 팔고 마실 것도 팔고 한다니까 잠깐 쉬었다 가야겠습니다. 오늘치와 고래 오니기리 焼きおにぎり。 야 はい。 야키 오니기리 이토츠 이토츠. 하이. 야 오네가시마스. はい、わかりました。 지도 보니까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아까 전에 왔던 길 그대로 되돌아갑니다. 다 왔습니다. 연못 지나가지고 넘어가면 마을 나오거든요. 4시간짜리 코스라고 해서 만만하게 많은데 생각보다 힘드네요. 구름의 고라산 코스 끝 피니시 했습니다. 오늘의 집은 1101호. 토요코인이 좋은 점이 이 평일하고 주말하고 가격이 똑같아가지고 이 주말에는 좀 예약하기가 어렵거든요. 다행히도 방이 있어가지고 예약했습니다. 호텔 뷰는 공사장 뷰. 2박에 14만원 줬고요. 이 주말인 거 생각하면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이 가격이 비싼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후쿠오카 시내 쪽에는 캡슐 호텔이 10만원이라서 제가 그래서 구루메로 도망친 이유거든요. 이 숙소 바로 앞에 대형마트가 있어가지고 늦게 가면 마감 세일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포장해서 방에서 먹으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종류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네. 사이드로 먹을 돈가스 하나 일단 담고 생각해야겠다. 밥만 드는 거는 없네. 어쩔 수 없다. 메갈못이라 사실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고는 생각하지만 오늘은 에비수 요 놈으로 가겠습니다. 뭔지 모르겠는 이 튀김 도시락 샀고요. 함박 스테이크? 아닌데? 멘치카스? 그리고 돈가스. 아쉬운 게 소스가 없더라고. 그래도 맛있긴 하다. 마지막으로 가라아게. 식당에서 먹는 것도 물론 맛있지만 이렇게 가성비 있게 마트에서 마감 세일할 때 사가지고 이게 이것저것 막 오마카세를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고생했으니까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곳이 지금 파인다이닝입니다. 혼자서 여행 오면 밖에 식당에서 여러 가지를 못 먹는 게 아쉽거든요. 약간 그거를 이제 상쇄시킬 수 있는 이제 마트 오마카세. 저렴한 가격에 뭐 여러 가지 맛볼 수 있으니까 먹으니까 행복하네요. 사람 먹어야 돼요. 약간 먹으니까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일본 와서 하루도 술이 없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술 마시고 근데 그게 여행이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술 잘 안 마시거든요. 그냥 여행 왔을 때 많이 마시는데 또 여행 와서 먹는 술이 짠.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구름에서는 이제 2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첫째 날은 구름에 고라산 코스를 걸었으니까 내일도 또 다른 코스를 한번 걸어보려고 하거든요. 이 근처에 2개의 코스가 있는데 어디 갈지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내일 가기는 갈 건데 일단 저녁에 자면서 생각하려고요. 일단 먹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걸을 거는 다 끝났으니까 그냥 오늘을 즐기고 내일 아침에 눈 떠서가지고 내일 아침에 걱정해야죠.
이런 형태의 조식은 처음인데 뭐 오니기리가 하나씩 포장되어 있고 편의점에서 사 먹는 것 같아요. 날씨가 걸을 수 있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비도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웬만하면 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걸을 수 있는 날씨가 아닌 것 같아요. 구름에 구경이라도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래가지고 뭐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가봐야죠. 나가보면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우산이 그 다이소에서 산 초경량 우양산인데 이게 초경량이다 보니까 바람도 좀 제대로 못 막아주고 비도 못 막아주고 잠깐만 아이고 장마 기간에 여행 오지 마세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장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후쿠오카에 도착한 날부터 이제 출국하는 날까지 맨날 비 온다고 돼 있거든요. 장마 기간에 와버려가지고. 근데 떠나자마자 바로 화창해집니다. 구름에가 돈코츠 라멘의 원조니까 도저히 움직일 수는 없고 근처에 돈코츠 라멘집 있더라고요. 라면이나 먹으러 가야겠어요. 옆에 레몬 사와를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영초 레몬 사와라고 체인점인데 1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마시는데 500엔. 오늘은 레몬 사와로 가겠습니다. 가격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매운 된장 호르몬이랑 센다이 소금 곱창 1시간 동안 레몬 사와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데 세금 포함해가지고 550엔. 두 가지 맛 선택할 수 있거든요. 레몬하고 석류저 골랐습니다. 이렇게 얼음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그냥 알아서 수도꼭지에서 제조해서 마시면 되거든요. 시간이 생명이니까 먼저 마시겠습니다. 불이 아쉬운 게 아쉬운데 가스불이거든요. 또 가격이 저렴하니까. 근데 원래 불이 이렇게 많이 나나요? 타는 거 아니야? 두 번째는 그 매운 된장 곱창. 이것도 조금만 올려보겠습니다. 맛봐야지. 10분 안에 먹어야 되니까 생각보다 바쁜 것 같아요. 곱창도 구워야 되고 레몬사와도 계속 마셔줘야 되고. 성운을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곱창은 제대로 구워 먹어야 되거든요. 버리 구워 먹으면 탈나요. 바짝 구워야 돼. 맛있다.
밖에서 사 먹으면 맥주 한 잔에 500엔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는데 500엔이니까 야, 가격이 진짜 가성비가 미친 것 같아요. 직원한테 주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테이블에서 바로 해서 마실 수 있으니까 뭐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레몬사가 술술 들어가는 맛이야. 레몬사가 무제한의 이유가 있어요. 붓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된장 양념이라서 이 구워진 건가 아닌 건가를 모르겠어요. 양념이 타긴 했는데 곱창이 익어야 되는데. 칠도라서 그런가 근데 마셔보니까 7도보다 약한 것 같거든요. 네, 술술 들어가네. 마지막으로 아쉬워가지고 소금 곱창 한 번 더. 된장보다는 소금이 괜찮은 것 같아요. 된장은 양념 때문에 금방 타가지고 또 소금이 훨씬 더 맛있어요. 3인분이면 작은 것 같아요. 그냥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정도? 60분도 거의 다 끝나가지고 이거만 먹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세이브 나서 제가 곱창은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먹으면 맛있는데 여기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 먹어본지를 모르겠네. 그 유명한 컵라면 있잖아요. 비슷하게 생긴 게 많아가지고 뭐지? 뭐가 그 유명한 거지? 마실 때는 몰랐는데 몇 잔 마신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거든요. 7잔 마신 것 같은데 이게 뒤에 후보네요. 이게 달달해가지고 몰랐는데 그래도 술은 술입니다. 아까 밥을 안 먹어가지고 아쉬웠거든요. 근데 밥 대신에 이제 면으로 후쿠오카의 미친 숲소비를 피해서 구루메라는 도시까지 왔는데 이제 온 김에 올레길까지 걸으려고 하다가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한 코스밖에 걷지 못했지만 다음에 날씨 좋을 때 다시 또 걸으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덕분에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먹었으니까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끝. 다시 후쿠오카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이 주말만 되면 호텔 값이 미쳐버렸다가 평일 되니까 다시 멀쩡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계속해서 비가 오니까 그냥 맛있는 거나 많이 먹자고 해서 또 후쿠오카에 맛집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먹으려고 후쿠오카로 갑니다. 어젯밤에 맛집 공부를 벼락치기로 해봤는데 이 후쿠오카 텐진역 근처에 명란젓을 무제한으로 주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정식 메뉴를 시키면 이 명란젓이 무한리필인데 790엔짜리 주문하자마자 바로 나오더라고요. 특징으로는 갓절인가 명란젓이 무한리필입니다. 790엔짜리 아침 정식 메뉴는 이제 날계란 아니면 나또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나또로 골라봤거든요. 흔하디 흔한 평범한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메인은 명란젓이니까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명란젓. 기본 간 자체가 엄청 짠 편이라서 그냥 먹으면 짜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이제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명란젓 말고도 이제 갓절임도 있습니다. 이제 갓절임도 무제한, 먹을 만큼만 덜어가면 되고 이 갓절임도 맛있더라고요. 나머지 기본으로 나오는 반찬들은 그냥 평범했습니다. 닭과 장국도 무한리필이라서 이제 밥도 하나 더 시켰고요. 명란젓하고 같이 먹으면 이제 밥도둑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짜니까 밥이 술술 들어가서 순식간에 밥이 사라지더라고요. 제 먹다 보니까 뭐 짜다는 생각도 안 들고 열심히 계속해서 먹고
먹었습니다. 계산하고 나오면서 보니까 밖에 웨이팅이 한 10명 넘게 있더라고요. 오실 분들은 한 오전 8시쯤에는 오셔야 안 기다리고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어제는 비 오고 바람 불고 장난 아니었잖아 날씨가. 오늘은 멀쩡합니다. 비도 안 오고요. 화창해요. 어제 날씨가 이랬어야 되는데. 근처에 유명한 공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점심 먹기 전까지 산책 좀 하려고 합니다. 배불러가지고 좀 소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무슨 공원에 학이 있네? 저 멀리서 보고 조형물인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요. 아니, 물이 얼마나 깨끗하면 이거 학이 살고. 어휴. 후쿠오카 시내에 이런 큰 공원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왜 유명한지 알 것 같아요. 공원이라길래 전 작은 공원인 줄 알았는데 엄청 큽니다. 약간 한강공원 느낌? 조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걷는 사람들도 있고. 한적하고 한가하고 평화롭고 분위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조금만 앉아있다 가겠습니다. 앉으니까 못 일어나겠어요. 오오리 공원이 그 항저우의 서울을 모방해서 조성되었다고 하거든요. 항저우 서울을 가본 입장으로서 이런 느낌이긴 했어요. 아, 이렇게 보니까 비슷하네. 후쿠오카 맛집을 검색해보면 유튜브나 네이버에 많이 나오잖아요. 가성비적인 거를 찾다가 오픈한 지 한 달이 지난 따끈따끈한 런치 뷔페를 찾았습니다. 밖에서 사 먹으면 사실 그 가격이면 메뉴 하나 값이거든요. 그래서 점심은 뷔페로 가겠습니다. 호텔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에서 점심에만 운영하는 뷔페입니다. 크로스 포인트라고 1,300엔의 커리 런치 뷔페. 오픈 시간 30분 후에 갔는데 빈자리가 없고 오픈한 지 또 얼마 안 된 곳이라 그런가 현지인밖에 없더라고요. 밥은 이제 돌솥밥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커리가 있는데 왼쪽에서부터 비프 커리, 그린 커리, 크로스 포인트 커리, 마늘 후레이크도 있고 나머지는 커리에 어울리는 반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샐러드 코너도 있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음식 회전이 빠르더라고요. 300엔만 추가하면 음료수도 무제한이라서 추가했고요. 첫 번째 접시니까 약간 탐색전으로 간단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맛있는 맛. 커리 뷔페라서 그런가 반찬보다는 이제 토핑의 느낌? 가라아게는 평범한 냉동 제품인 것 같고 대신에 이 미니 돈가스가 맛있더라고요. 위에다가 돈가스를 올려가지고 커스터마이징해서 먹는 재미도 있고 뷔페에 있는 세 종류의 커리 말고 한 번만 먹을 수 있는 커리가 있는데 저는 와규 커리로 선택했습니다. 안에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확실히 맛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밥이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냥 완전 밥도둑인데 맛있거든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냥 맛있어요. 일본 커리가 맛있긴 한데 밖에서 사 먹으면 은근히 비싸단 말이죠. 근데 1,300엔은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으니까 가성비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카레 10그릇을 먹던 50그릇을 먹던 그렇게까지 먹을 수는 없지만 1,300엔이니까. 두 번째 접시는 아까 전에 안 먹어봤던 거 그린 카레라고 되어 있었는데 약간 태국식 그 카레 같거든요. 맞네. 근데 살짝 더 매콤하다. 세 번째는 번역이 잘못된 건가 모르겠는데 크로스 포인트 카레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진한 소고기 카레 맛. 이게 가장 난데요. 그 기본 카레 중에서는. 토핑들도 맛있긴 한데 아무래도 튀긴 거다 보니까 많이 먹으면 물립니다. 그나마 미니 돈가스처럼 생긴 애가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카레 찍어가지고 맛있어요. 커피는 아까 전에 마셨으니까 마차 라떼. 조식 포함해서 하루에 9만원짜리 방입니다. 제가 이 호텔에 왜 왔냐면 호텔 이름이 더 브렉퍼스트거든요. 말 그대로 조식에 몰빵한 숙소라서 조식이 엄청나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1박만 예약했고 방은 그냥 전형적인 비즈니스 호텔, 되게 작고요. 있을 것만 있고 뷰는 저 강뷰. 화장실도 작지만 뭐 있을 거 다 있는. 조식 안 먹으면 하루에 7만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조식 때문에 예약을 한 곳이라서 2만원 내고 조식을 추가했고요. 아침 내 타임으로 운영이 되는데 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약했습니다. 몰랐는데 밤에 야식도 나오네요.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수량 한정 야식 수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1층에 샴푸바랑 어메니티가 있어가지고 직접 가져오는 건가 봐요. 그래서 뭔가 방에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워시 타월? 화장실에 수건 있는데 모르겠어요. 다 챙기고. 특이하게 샴푸바가 있거든요. 화장실에 샴푸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있습니다. 한 11종 있거든요. 어이구. 아직 저녁 메뉴를 고민 중이라서 뭘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위장은 한정되어 있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된 좀 맛있는 거를 먹고 싶기 때문에 잠깐 자면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다가 2시간 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정답을 찾지 못해서 정답이 안 나왔거든요. 이러다가 못 먹을 것 같더라고요. 제 지도에 먹군데 저장을 해놨는데 그냥 그 중에서 가까운 데로 가고 있습니다. 가라아게를 파는 식당입니다. 가라아게 5개짜리랑 4개짜리가 있는데 가격이 100엔밖에 차이가 안 나길래 가라아게 정식 5개짜리로 주문했고요. 단돈 1180엔짜리 가라아게 정식. 하나하나 조각 크기가 살벌합니다. 진짜 커요. 금방 튀겨가지고 바삭바삭하고 소스로 마요네즈가 같이 나오는데 살찌는 맛이거든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 특이하게 반찬으로 김치가 나오는데 이 김치가 킥이더라고요. 배고파서 그런가 밥만 먹어도 맛있었고 이 따끈따끈한 쌀밥이 맛있긴 했습니다. 보니까 냉동 제품이 아니고 직접 손질해서 주문 즉시 튀겨주는 것 같더라고요. 바삭바삭하고 따끈따끈하고 닭다리살이라서 엄청 부드럽고 튀김이라서 먹다 보면 물리고 느끼하긴 한데 이게 맛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들어가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현지인 분들은 가라아게를 먹는 분은 없었고 닭라면에 드시고 계셨는데 근데 진짜 맛있어요. 느끼할 때쯤에 김치 한 입 하고 느끼함도 없어지고 이제 계속해서 들어가고 편집하면서 보니까 또 먹고 싶을 정도로 이제 오랜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가라아게였습니다. 오늘의 야식입니다. 공짜 야식. 비주얼은 약간 닭죽 느낌 날 것 같거든요.
삼계탕에 밥 말아 먹으면 맛있네.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나름 맛있거든요. 약간 국물이 있어서 그런가 술은 안 먹었지만 약간 해장되는 맛.すみません、豚丼をお願いします。아침이니까 그냥 가볍게 조금만. 조식이 45분 시간이라서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거든요. 빨랑 먹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따로 주문한 우타동. 바로 앞에 아까 구워줬잖아요. 불맛 장난 아니다. 맛있어. 반숙계란입니다. 아, 제대로다. 아침 첫 타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거든요. 조식 먹으실 분들은 10분 전에 내려오세요. 그러면 저처럼 두 번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곱창인데? 그리고 이곳에 자랑 무려 조식으로 카이센동이 나옵니다. 밖에서 사 먹으면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 조식으로 나와. 부타동은 무조건 드세요. 이 카이센동도 맛있긴 한데 요게 진짜예요. 요게. 두 번째는 라멘하고 오타동. 국물이 되게 맑아. 라멘은 별로 없다.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밖에서 돈 주고 사먹어야 될 법한 비주얼이거든요. 조식에 불쇼를 해주시고 막 맛있네요. 한 명씩 주문할 때마다 이렇게 구워주고 플레이팅 해주고 힘들겠는데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가지고 한 2그릇 먹고 이제 디저트 먹으면 끝납니다. 아직 5분 남았거든요. 맛있네. 호텔 이름이 더 블랙버스인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조식에 몰빵했어. 체크아웃하고 다른 이제 캡슐 호텔로 옮겨야 됩니다. 아침을 많이 먹어가지고 점심 안 먹어도 될 것 같거든요. 진짜 점심먹까지 먹어가지고 배부릅니다. 그렇게까지 배가 고프지 않아가지고 차라리 점심을 패스하고 저녁에 한 번에 맛있는 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해전초밥 3대장 하면 스시로, 후라스시, 하마스시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3대장 중에서도 저렴하다고 알려진 그 앞에 보이는 하마스시. 해전초밥집이긴 한데 해전하지 않습니다. 태블릿으로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확실히 싸긴 싸다. 이 100엔짜리 초밥 있거든요. 일단 요거부터 먹어봅시다. 100엔짜리로. 저렴하긴 하네요. 약간 저렴한 곳들 중에서도 저렴한 것 같아요. 뭐 기본 100엔짜리부터 이렇게 있으니까 배고픈 관계로 일단 주문부터 하고 먹는 걸로 하죠. 뭐요? 직원한테 말하라는데 이거 뭐야? 주문이 안 돼. 뭐요? 직원 부르라더니 예? 나왔네? 따져도 돼. 하마스시가 다른 점이 이 간장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봐도 모르니까 첫 번째 있는 거를 먹겠습니다. 가성비 가게 특징인가 간장 뭐 종지가 없거든요. 그대로 우려먹는 거 맞나? 스페셜 남쪽 지방 참치였나? 두 번째는 간장, 첫 번째는 로스트비프. 진짜 맛있는데요? 저렴하다고 기대 안 했는데 더 시켜야겠다. 많이 시켜야겠어요. 지금 간에 기별도 안 가. 위아래로 오네. 맥주를 마실까요 말까요 좀 고민 중인데 일단 먹고 생각합니다. 먹으면 생각해야겠다. 가격이 뭐 저렴하다고 해서 맛없지도 않고 뭐 괜찮아요. 맛있어. 아까 점심 안 먹었더니 배고프긴 하더라고요. 먹고 그랬어. 바쁘다. 이거 맛있는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맥주는 못 참지. 가성비가 엄청나게 싸다 보니까 주변에 현지인들밖에 없거든요. 아직 저녁 식사 시간 전인데도 저기 깎였어요. 피크 때 오면 웨이팅 있다고 하더라고요. 웨지 고기를 잘한 것 같아요. 맛있네. 비싼 메뉴도 한번 먹어볼까요? 찬찬야키 스타일? 무슨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요거 플렉스 하겠습니다. 비싸봤자 176엔이네. 조금 더 비싼 찬찬야키 스타일 연어초밥. 기본 메뉴들은 바로바로 나오는데 약간 조리가 필요한, 뭔가 가정이 필요한 것들은 조금 걸리네요. 맛있는데? 찬찬야키 맛있는데요? 단점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초밥이 빨리 안 나오네요. 약간 빨리 나왔는데 이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초밥 나오는 속도가 느려진다. 하마스시가 시 외에 있거든요. 이 시내에는 지점이 없어가지고 숙소에서 2.5km 걸어왔습니다. 다른 스시로나 후라스시는 시내에 지점이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좋다면 하마스시는 시 외에 있지만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심지어 맛있고 걸을만 한 것 같아요. 저렴하지만 맛있는 그런 곳. 저번에 갔었던 후라스시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데? 하마스시 가성 괜찮은데? 미쳐버린 메뉴가 있는데요. 스시 트리오라고 스시 3개가 나오는 건데 160이네요. 아니 가성비가
미쳤네. 요거 하나 먹어야겠다. 이거 히든 메뉴였네. 예쁘게 잘 안 보이거든요. 누르다 보니까 나왔는데 기본 메뉴라서 그런가 10초 만에 나오네. 다른 거는 뭐 없을까요? 장어초밥 안 먹어봤으니까 장어초밥 하나 시키고 새우튀김 초밥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튀긴 게 먹고 싶어. 연어초밥 종류별로 하나씩. 약간 맛보기 초밥 느낌? 새우튀김 누락된 줄 알았거든요. 주문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튀긴 것 같아요. 방금 나와가지고 따끈따끈합니다. 다이어트 중이라서 이 정도만 먹겠습니다. 그래도 꽤 많이 먹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 초밥 13접시에 맥주 한 잔까지 마셨는데 2,200원? 진짜 싸다. 진짜 배부르게 먹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확실히 가성비는 가성비다. 더 먹을 수도 있는데 다이어트 중이라서 이 정도만. 3만원대 비행기 타고 후쿠오카까지 왔는데 날씨가 장마 기간에 와버려가지고 계속 먹기만 했거든요. 먹고 또 먹고 그냥 먹기만 하다 끝난 식도락 여행이었는데 이틀 동안 그냥 원 없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